중국 상하이의 오전 8시. 출근길인데도 도로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비 도시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지하철에도 사람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가 확진자가 왔어요. 빗장 풀린 중국의 코로나. 우리는 과연 괜찮은 건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조정린입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 추세로 접어들고 있어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도 조만간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까운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중국 전체 감염자는 9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지난 6일 상하이 교민이 보내준 영상입니다. 이곳은 상하이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입구에서 가게와 식당들은 문을 열긴 했지만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쇼핑몰 내 식당인데 원래는 이 시간이면 사람이 좀 많이 붐벼야 되는데 확실히 많이 없습니다. 거의 사람이 없죠. 여기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쉬고 계시고. 코로나 임시 검사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한 여기까지 줄이 엄청 서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월 8일 이후로 다 닫았다고 하네요. 서비스 종료했다고. 뭐 이런 거 보고 보통 이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임시검사소에서는 상하이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틀에 한 번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제출을 하면 여기 이 구멍 2번이라고 저 두 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생활을 못했습니다. 네. 뭐 호텔 투숙도 안 되고 비행기 탑승, 뭐 택시 탑승 그리고 뭐 일반 상점, 식당, 뭐 심지어 그냥 일반 그냥 길거리에 있는 뭐 뻥튀기를 하나 사 먹으려고 하더라도 저걸 다 찍었었어야 됐어요. 상하이에 거주하는 또 다른 교민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你们这有感冒药吗？ 감기약들이 들어오는 즉시 진열할 시간도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你们这些感冒药是大概什么时候进的？我前2天来过这里，但是我没有吃过。今天来后来。就今天。对，你看我货都还没上完呢。 다른 도시들은 어떨까요? 산둥성에 살고 있는 한 중국인이 보내준 아파트 단체 대화방입니다. 대화방에는 주민이 감기약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참여한 주민 한 사람과 통화해봤습니다. 但是当时老人和小孩子的话比较困难，朋友呀，或者是像通过别的方式去买药这样的。 저희 회사도 거의 80% 이상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중국 현지 교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도 거의 한 80% 이상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됐던 상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 중에 2명이 병원에 실려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 실려 가도 한 4시간 정도를 대기만 하다가 한국으로 치면은 진짜 조그마한 감기약 몇 알 주고 이제 가라고 뭐 누울 것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불과 2주 전만 해도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서 회사 업무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작업해야 되는 것도 많았는데 전부 다 올 스탑이 된 상태였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감기약, 해열제, 두통약 이런 것도 인후통약이나 그런 것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뭐 타이레놀도 좀 공유하기도 하고요.
중국 당국은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약 6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거주인들은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분위기로는 안 믿죠. 중국 친구들도 안 믿고 저희도 안 믿고. 근데 얼마 전에 청도에서 우리 현재 지금 인구의 성도 인구의 5% 걸렸다, 50만 명 정도 됐다라고 발표했을 때 중국 정부 쪽에서는 발표가 뭐 20몇 명이다 이렇게 했다가 피해가 좀 맞지는 않았죠. 정말 맞지 않았죠. 이 교민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화장 비용도 중국 돈으로 38,00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는 약 한 75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코로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때 한 열흘 이상은 의료체계 붕괴도 아니고 의료체계 자체가 작동을 안 했어요. 코로나에 관련돼서 택배 기사가 감기약 택배인 걸 확인을 하고 약을 훔쳐먹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갑자기 중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 약 2년 4개월 동안 거주하다 최근에 입국한 전윤현 씨. 정말로 심했던 그런 코로나 방식이 한순간에 없어져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백화점 갈 건데 코로나 검사증 진짜 없어도 되냐고 다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순간에. 중국에 사는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불리는 엄격한 방역 정책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작년 한 5월부터 12월까지는 3일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코로나 검사가 안 받으면은 그런 확인표가 없어요. 코로나 내가 음성이다는 표가 없으면 어디를 못 가요. 공공시설도 못 가고 회사도 출근을 못 하는 경우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제가 검사를 안 하고 계속 버팅기면은 나중에 회사에서 그런 공항까지도 찾아오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왜 폐기한 것일까? 지난해 11월 2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0명이 사망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때문에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가 늦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를 든 시민들은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곧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전에는 한 명만 나와도 뭐 그냥 쥐잡듯이 그냥 딱 봉쇄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180도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그전에는 코로나는 독감보다 치명적이고 굉장히 무섭다, 큰일 났다. 근데 지금 이제 작년 12월 7일부로 감기 맛도 못해. 별거 아니야. 다 일상생활해. 백지 시위가 명분보다는 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촉발 요인이 돼서 진짜 중국 당국이 이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을 적에 과연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이렇게 이어왔던 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의료 체계나 이런 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무슨 보안 장치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푸른 거예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격 폐지. 문제는 대이동이 일어나는 중국의 명절, 춘절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상황이 열악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방 도시까지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我觉得这次春节可能是这3年来流动最大的吧。
因为我和我身边的人也是，大家都会想着啊，要回老家或者是要出去玩这样的。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면 언제든지 신종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春节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설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우리나라보다 더 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이. 근데 그렇게 되면 도시에서 유행 자체가 이제 지방으로 또한 이제 농촌 지역으로 확산이 될 거고 큰 유행했었던 지역의 유행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한 번에 큰 유행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피해는 이때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 think right now it's very difficult to truly understand what the situation is in China. Most of it comes from rumors or people who have been passing on information privately to family members or other agencies. What we really need is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ir infectious disease control components to really step forward and show the official numbers and really be open and transparent about how many cases there are, because it really comes down to understanding how many cases and what kind of a surge of cases will be there. All of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kelihood that a variant can emerge. 삼 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도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신종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3년 전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확진자가 호텔로 향하는 방역버스에서 내려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인 확진자의 도주 현장인 임시 재택시설을 가봤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그날도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들을 실은 방역 차량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확인된 외국인은 방역 차량에서 격리와 관련된 안내를 받습니다. 이후 여권을 제출한 뒤 방역 당국의 관계자와 함께 임시 재택시설로 들어갑니다. 현재 외국인 확진자가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은 인천 지역 호텔 총 3곳입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방역 정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도 매뉴얼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매뉴얼도 동네에서 방역하는 뭐가 빠진 게 임시 재택시설 관계자에게 중국인 확진자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 그날은 방역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아마 재택시설에 직원들이 방역 당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관리 체계에 혼란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가 확진자가 왔어요. 저희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준비한 거예요, 호텔까지. 아, 그래요? 네, 호텔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원도 막 오고 그래요. 왜 이 사람들 여기 있냐고 하면서. 경찰 인력이 배치가 안 된 이유가 좀 있었을까 해가지고요. 예. 원래 지정 장소에는 배치가 돼 있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지정 장소가 아마 만실이어서 예. 그 보건당국에서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중국인 확진자는 도주 이틀 뒤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신촌의 한 약국을 방문하는가 하면 쇼핑몰에서 스웨터를 사는 등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중국 출국 당시 방역 당국에 제출한 연락처는 허위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공항에서 검사해서 시설 격리하고 다 했었잖아요. 다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 다시 이제 끌어내서 하면 되잖아요. 고강도라고 하지만은 입국 전 입국 후에 검사한다고 그랬지만은 곳곳이 이제 허술하단 말이죠.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일주일 뒤에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이 들어온 사람들은 다 무사 통과잖아요. 중국발 코로나 대란은 감기약 사재기 등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의 중국인 밀집 지역. 약국에 들어가 중국인들 중에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감기약을 아무래도 요즘 제일 많이 찾죠. 그냥 막 내가 가서 같이 사시는 분도 봤고. 네. 인근의 다른 약국입니다. 한 여성이 양손 가득 약봉지를 들고 약국을 나섭니다. 이거는 감기약을 처방해서 갖고 가면 좋지 않아요. 더 이상 약이가 없으니까. 참 같이 몇 달분이에요, 이게? 몇 달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데는 먹으라 하더라고. 가을에 기침이 나고 거기서 막 기침도 나고 한눈에 봐도 꽤 많은 양입니다. 이거 항상 먹어야 되는 약이니까 일단 치료 앞당겨서 그래서 더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더 줘야 돼요. 말하면 저도 먹고 혹시 다른 사람 걸린 거 비기도 하고 힘지간에 거부로 먹으려고 약을 주는 거죠. 며칠 내로 중국 입국 예정이라는 이 여성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약을 샀다고 했습니다. 난리예요. 그러면 사망률이 높으니까 지금 불안해서 99%는 지금 어느 사람이 안 걸린 사람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걸렸어요.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보내주세요, 약을? 관심 많은 사람들 여기서 싸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더라고요. 그렇다면 공항에서 중국발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인천공항에서는 중국발 입국자들은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로 분류하고 D와 E 게이트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체류자에 대한 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 입국장에서 만난 한 중국발 입국자는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보건소에서 받으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장기 체류자시기 때문에 사후 이제 도착하셔서 검사는 도착해서 검사는 24시간 내에 내일까지 해서 한 번 더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세요? 이제 버스 오면 버스 타고 가야죠. 어떻게 이동해라 이런 그런 말은 딱히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가라. 중국발 입국자 명단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는 전달되지 않는 방역상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국자가 하루가 지나도록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 문제로 출입국, 그러니까 출발 국가 정보가 코로나 시스템에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약 98% 정보가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지난 5일 기준 인천공항에서는 중국발 입국자 중 하루 최대 30%가 확진자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빗장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입니다. I think the U.S. sees the situation in China as one potential way of having new variants emerge. Anywhere there's poor immunity and lots of virus spread can generate a variant. China just seems to be the greatest example right now of a place where we have the potential to see that happen very quickly over the next few weeks. 日本の、国民感情からすればこれまでゼロコロナ政策だった中国が、急にゼロコロナ政策をやめて、感染が爆発してきてで、それが日本にも入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一般的な国民の感情だと思います。 우리나라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 조치 강화 외에도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거주했던 전윤현 씨는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시간 검색어 있잖아요. 거기 1위가 저희 나라가 중국의 비자를 막았다. 중국 친구들이랑 한국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되는데 약간 반한 감정이 생길까 봐. 그리고 실제로 생겨 있는 분들도 꽤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의 SNS에서는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까지 유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중국에 있는 친구분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요즘 이런 내용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韩国人这样做法，你看我们又看到照片，对，有一些照片连床都没给，然后连椅子什么都没有，就叫你在地板上那边等候。 이와 같은 내용이 확산되자 지난 11일 방역 당국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사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도 이용하는 호텔 객실로 온수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깨끗한 침대와 화장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在出机场的时候会有媒体，然后一直对他们拍照，所以他们就感觉到了不公平。然后因为对其他国家的人并没有采取这样的措施，所以可能大家会感觉到不公平，然后感觉到有一点没有被正确的对待。 但是韩国疫情严重是因为外国人啊，又不是因为中国人。我不明白当时为什么不禁止外国人随便出入，而是反倒现在就是说禁止中国人随便出入，就是这种。但是韩国人总会认为，就是疫情是从中国开始的，所以就对中国人很那个偏见。但是根本就不是因为我们。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검역을 강화한 16개국 중 비자 발급 조치를 중단한 것은 한국과 일본 2개국입니다.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라는 표현을 통해 보복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의 대처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국민 보호 차원 이외의 다른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측의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코로나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내린 비자 발급 제한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상호주의 비례 원칙에도 위반이 되고 위드 코로나 정책도 자신들이 생각한 것만큼 소비 진작 효과나 사회 안정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런 화살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특히 한국이 가장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적극 참여한 국제적인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3년 전에 제가 데자부다. 3년 전 악몽 떠오른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3년 전에도 그랬다고. 중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우리도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중국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거를 중국도 알 텐데. 중국은 상당히 다른 나라하고 많이 다른 그 행보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한테 자체 내에서 매일매일 검사에서 나오는 변이를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막아야 되는 건지 안 막아도 되는 건지 백신에 듣는 건지 치료제 듣는 건지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중국을 향해서 문을 걸어 닫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언제든지 특히 동북아 3국은 한국, 일본, 중국은 항상 이렇게 좀 서로 면밀하게, 긴밀하게 협조하는 체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중국이 하루에 뭐 3천만, 4천만씩 감염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게 유행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형태의 감염의 전파가 적어도 몇십만 명씩은 중국에서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WH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중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대유행이 더 이상 주변 나라로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국은 이제라도 감염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춘절 이후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방역 당국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년 전 대혼란을 우리가 또다시 겪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